네, 오늘 해볼 작품은요. 자전거 도둑 시리즈에 있는 옥상 위에 민들레꽃이라는 작품입니다. 뭐 어렵게 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질문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을 그냥 바로 보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궁전 아파트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 어떻게 쓸지 우리 한번 1번 질문은요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글쓰기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선 1단계인 친구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1단계라는 거는 내용은 맞는다는 뜻이죠. 책을 이제 제대로 읽은 친구들은 아마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어떻게 쓰냐면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쵸? 자, 다른 사람들이 궁전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선생님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요. 여기 있는 질문은 반드시 1단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이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최소한 뭐뭐이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문장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아주 기초 단계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여러분이 단계는 뭐냐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써야 될 글은요 사실 이 질문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질문 없이 이 내용만 보고도 선생님이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글을 썼을 때 그 글 안에 질문이 포함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요? 선생님 전 그 질문해 주신 거에 저는 답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글은요 논술 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논술 주제에는요 이런 질문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질문들이 없고 어떤 통의 어떤 글을 써야 되는데 그 글을 전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질문을 대신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즉, 그 질문은 허상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질문은 여러분이 앞으로 글을 쓰게 되면 그런 질문을 만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그 질문이 문장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문장이 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이를테면 선생님이 여러분 글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지금 1, 2단계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먼저 보고 답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무슨 질문을 했길래 얘가 이렇게 대답했지? 그걸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단계로 이렇게 지금 글을 쓸 친구들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선생님이 질문을 안 봐도 내 글만 봐도 이해가 되게끔 문장을 써줄라. 어때요? 괜찮아요? 네.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하면요 이 질문에 나왔던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요가 여기 뒤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를 써주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질문을 보지 않아도 3번 내용만 봐도 문장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그 다음 단계로 좀 썼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뭐뭐 하면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여러분 조금 이제 기초 단계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쓰는 순간 여러분은 굉장히 조금 초급 글쓰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빼주세요. 이걸 왜 빼라고 하냐면요. 그 글을 쓸 때 항상 이렇게 써요. 친구들이 뭐뭐 하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글을 모아놨을 때 되게 변명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최소한으로 선생님도 글 쓸 때 왜냐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를 쓰는데 의식적으로 이걸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10문장에서 요 때문이다가 딱 한 번 정도 20문장에서 때문이다가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은 모든 문장이 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글이 써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가 없어지는 문장으로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이 3번 문장을요.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없게 만들어 볼게요. 어때요? 기가 막히게
이거 지금 내용이 조금 순서 바뀌고 뭐뭐 했기 뭐뭐 이렇게 좀 조금 달라졌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궁전 아파트 믿어서 이거죠. 요게 그래서 궁전 아파트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뭐 이유는 이런 거 이제 빼니까 어때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를 없애고 또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오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내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한번 준비해 볼 거는 의문이 들지 않는 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좀 편하다, 좀 좋은 글이다, 뭐 읽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글들은요, 어떤 글이냐면 그 글을 읽었을 때 의문점이 잘 안 드는 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내 글을 읽는 사람이 배경 지식이나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되게 상세한 글이 되고요. 읽기 쉬운 글이 돼요.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 다시 읽어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궁전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행복하다고 믿어서 궁전 아파트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여러분이 썼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이라면 뭐가 궁금할까요? 선생님이랑 이런 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야? 이게 좀 궁금할 것 같고요. 또 궁금할 만한 게 궁전 아파트가 뭔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궁전 아파트에 사는 것이 왜 행복할까? 왜 그렇게 믿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문이 들지 않도록 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를 궁전 아파트에 대한 우선 소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책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궁전 아파트에 대한 한 줄 소개예요. 근데 이게 한 줄로 조금 아쉬울 것 같다 그러면 한 줄 더 쓰는 거예요. 세부 소개. 어떻게 쓰냐면 어떻게 좋냐면 환경이 아니 이게 궁금하길 수도 있잖아. 환경이 어떻게 아름다운데 그럼 거기에 대한 질문을 또 써보는 거야. 어때요? 이제 궁전 아파트에 대한 의문은 없어졌죠? 여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걸 또 써보는 거야.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럼 이 의문 해석이 됩니다. 사람들은 궁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를 부러워해. 근데 왜 부러워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 궁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라고까지만 얘기해도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부러워하는지. 잘 생각해보면은 좋은 아파트에 살잖아. 그 위에 설명해놨죠. 근데 좋은 아파트에 사니까 이 좋은 아파트에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죠? 부자로 사는 거잖아. 부자니까, 그러니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의문이 해결이 되나요? 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궁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요, 4번 한번 보세요. 자기들이 좋은 아파트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행복하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궁전 아파트 사람들은 궁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뭐 때문에? 주위 사람들, 여기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설명했잖아. 주위 사람들이 이걸 부러워하기 때문에 기분이 으쓱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주위 사람들이 궁전 아파트에 사는 것을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왜? 궁전 아파트에 사는 거를 사람들이 왜 부러워해? 그거에 대한 의문이 그 앞에서 이미 설명이 됐잖아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니까, 거기에 사는 부자들이니까 행복하겠지. 이 편견을 이 앞에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뒤에서 그것 때문에 으쓱해서 행복해요 라고 설명하면 어떻다? 여기서 의문이 한 개도 안 생겨요. 4번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궁전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요 밑에서 이미 끝났어요. 요 한 줄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왔다? 왜?
왜 그 아파트에 사는 게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그리고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왜 부러워하는 걸까? 이런 의문들을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1번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것도 최종은 아닙니다만은 5번 글로 쓸 수 있을 단계로 우선 5도로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2번, 3번, 4번 뭐 이런 지금 질문들 아마 1, 2, 3, 4단계 중에 하나로 썼을 거예요. 그럼 지금 다시 5번으로 고쳐보십시다. 아시겠죠?